안녕하세요. 멘토 등판 라이브 방송 1부 진행을 맡은 관광인 서포터즈 김태윤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멘토 등판은 현직자분께서 직접 등장해 여행업계 정보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는 궁금증 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은 관광인 서포터즈 6기의 1조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 멘토님과의 만남을 갖고 예비 관광인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을 알려드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1부는 여행업 분야의 하나투어 첫날의 멘토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예비 관광인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 11년차 마케터 첫날의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2010년 11월 하반기 공채로 입사를 해서 올해로 이제 13년 차, 그러니까 만으로는 1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입사를 할 때는 동남아 사업부의 마케팅 팀으로 입사를 해서 마케팅 기획팀을 거쳐서 현재는 제휴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사실상 저희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람들의 억눌려 있던 여행 소비 심리가 급증하면서 여행업계가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행업을 희망하는 예비 관광인 분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하나투어 마케팅 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있는 하나투어 전략 마케팅 부에는 마케팅 기획팀, 퍼포먼스 마케팅팀, 브랜드 마케팅팀, 제휴 마케팅팀 이렇게 4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케팅 기획팀에서는 큰 틀에 이제 전사 마케팅 기획되고,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올해로 30주년이 됐는데 11월 1일이 창립 기념일이라서 그 11월 1일날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크게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지 기획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브랜드 마케팅팀은 하나투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팀은 하나투어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해서 매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런 식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팀이고, 현재 제가 있는 제휴 마케팅팀은 이종 브랜드, 여행과는 전혀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하나투어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자격증이 2.1개, 인턴 경험이 평균 1.6개 정도로 합격 스펙이 나왔었어요. 근데 혹시 여행업에 취직하려면 국내 여행 관련 자격증이나 인턴 경험이 혹시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말고는 자격증이 없었고, 물론 인턴 경험은 한 2회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자격증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지 정말 자기를 되게 잘 드러내는 그런 활동이나 자격증 같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인터넷 서칭 같은 데서 좀 해보면 여행사의 경우 좀 근무 강도에 비해 좀 연봉이 낮다 이런 말들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혹시 멘토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좀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좀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저는 한 번도 제가 여행업에 일하면서 연봉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업무 강도로 보면은 이거는 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팀장님이냐에 따라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서 강도는 팀 바이 팀, 사바사인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는 여행 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행을 좀 싸게 갈 수 있다던가 임직원 가격으로 갈 수 있다던가.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 내 연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연봉이 최소한 1,000만 원은 세이브 되지 않았을까, 내가 1년에 4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가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여행 가는 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이런 거 합하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투어라는 여행사가 좀 그래도 메이저 여행사에 속하잖아요. 그럼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하나투어만의 좀 장점, 다른 여행사들과의 차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투어는 일단 다른 여행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고, 업계 대비 정말 비교 불가한 임직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업무가 전문적이고 세분화돼 있어요. 하나투어를 제외한 여행사에 가게 되면은 그 담당자가 전화도 받고 항공도 검색하고 호텔도 찾아봐야 되고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일을 되게
숙제하듯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사전 질문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 전 구글 폼을 통해서 우리 관광인 분들께서 여행업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행사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업을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황에는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었고 이 회사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심이고 내가 이 관련돼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지 보여주는 게 인솔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고학력의 높은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사실 네. 관광 관련 학과가 아니라 통계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네. 저처럼 이제 관광 관련 학과가 아니라면 좀 여행업에 취업하기에 좀 불리한가요? 이건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관광 관련 학과는 아니고 저희 대학교 내에도 관광 관련 학과는 없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후배들 보면은 정말 뜬금없이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왔던 학생도 있고 동기 중에는 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관광 관련 학과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좀 불리할 것이다 라는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좀 하나투어라는 회사에 취업 시 좀 특별하게 보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이나 좀 자소서를 쓰는 팁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팀은 아니지만 인사팀에서 뿌리는 이제 그런 자료나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걸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모든 직무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 혹은 다른 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나 미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쁘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때 저희는 이런 애티튜드라던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볼 예정인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사전 질문에 남기지 못했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회사 입사 시 혹은 입사 후에 2년제와 4년제에 좀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는 4년제 채용 전환형 공채만 지금은 뽑고 있고요. 2년제를 나와서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오는 거는 사실 뭐 뽑힐 수는 있겠지만 공채는 지금은 이제 4년제 채용 전환형 인턴을 뽑아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은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서포터즈, 공모전 같은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이 합격 여부를 크게 좌우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서포터즈, 공모전 물론 좋죠. 왜냐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서류 통과를 위한 가산점인데 물론 가산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네. 골라서 네, 여기. 마지막 질문이 하나투어에서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질문 같아요. 왜냐면 어디 이직을 하거나 어디 회사를 갈 때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그거를 어떻게든 알아서 내가 만약에 자소서에 녹였으면 그 담당자들도 되게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이거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풀어주네? 라는 하나투어가 요즘 관심을 뭐에 두고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지금 뭐냐면 하나팩 2.0이에요. 그게 뭐냐면 패키지를 전환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불필요한 거는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거, 여행을 할 때 불편한 거를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한 게 하나팩 2.0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정말 고객이 꿈만 꿨지 이런 여행 상품이 있을까 하는 상품을 만든 게 하나 오리지널이라는 상품이에요. 세 번째는 세이프티 앤 조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위생이나 이런 질병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가서 걸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고 거기 현지에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면은 그 호텔까지 다 알아봐주고 코디네이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 하는 상품.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끼리라고 해서 예전처럼 20명, 30명 가는 패키지가 아니라 소규모 그룹 여행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서 지금은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소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먹히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질문은 저희 관광인 홈페이지에 있는 현직자 멘토링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행업뿐만 아니라 마이스, 호텔, 카지노,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인 멘토분들이 계시니까 관광인 사이트의 현직자 멘토링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1부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멘토님 마치기 전에 예비 관광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시대 때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고 또 가고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관광업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업을 고려하지 않았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보다 관광업이 되게 재밌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예비 관광인 분들도 오늘 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 등반 라이브 방송 2부 진행을 맡은 관광인 서포터즈 류지아입니다. 1부 여행업에 이어 2부에서는 호텔업에 종사하고 계신 멘토님과의 만남을 가져보려 합니다. 모두 환영해주세요. 롯데호텔 서원규 멘토님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예비 관광인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롯데호텔 본사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은교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호텔은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국내 5성급 호텔 브랜드인데요. 롯데호텔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멘토님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2부 팩트체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팩트체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멘토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롯데호텔 인사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네, 인사팀에서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인사는 채용, 또 회사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인사 제도, 평가, 승격, 보상 등등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일할 때 겪게 되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인사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다시 한번 인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전과 달리 인사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비전이 있는 회사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인사팀의 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팀에서는 무척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네요. 그럼 다음 팩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호텔 평균 합격 스펙을 분석해보면 토익은 772점, 토익 스피킹은 IM3, 자격증은 2개로 나오는데요. 호텔 취업 시 도움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고 외국어의 경우 토익과 OP, 토스 중 어느 것이 더 도움되나요? 아무래도 우리 채용도 경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 제가 수많은 그 채용을 경험하다 보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스펙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롯데호텔 프런트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목표가 명확하고 프론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점수가 낮았지만 높은 거듭점을 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성장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이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 그 사람은 뽑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스펙을 제시하기보다 내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한 스토리를 나만의 목표, 나만의 스토리를 준비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답변이 무척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팩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에서 이 질문이 빠질 수 없죠. 네. 다른 호텔에 없는 롯데호텔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현재 전 세계에 약 30여 개의 체인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일하면 해외에 있는 다른 체인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어떤 체인 호텔들과의 비교에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전부터 글로벌 커리어스라고 해서 한국에서 일하던 롯데호텔 직원이 해외, 괌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미국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성장한 만큼 그러한 기회를 꼭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롯데호텔이 다른 호텔과 달리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라방 전 구글 폼을 통해 우리 예비 관광인 분들께서 호텔업에 대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부서는 경쟁률이 높아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이동에 관심이 많은데 부서 간 이동은 많이 어려운지 몇 년 차부터 부서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호텔에 일할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호텔에 대한 이해력을 키운다면 저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입사하고 한 3개월, 6개월 만에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회사의 상황, 경영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타이밍에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해진 제한이나 규칙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최종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부서 이동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알바와 단기 호텔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알바 경력이 취업 시 도움이 되나요? 또 현재 대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공모전, 서포터 등의 대외 활동도 취업 시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 또는 그 부서에 대한 이해력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것이 본인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F&B, 식음 레스토랑 서비스맨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호텔의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단기 알바도 해보고 또 인턴 생활도 해보고 소믈리에 교육도 받아보고 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저는 감흥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트라이를 하시되 그것이 단순히 남이 뭐라 카더라 이걸 하면 취직이 잘 된다 카더라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나의 의지, 계획 이런 걸 점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호텔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면접 시 어떤 요인이 가산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호텔리어가만 예쁘고 잘생긴 직원들이 떠오르고 특히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호텔리어에게 외모가 가산점이 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외모가 면접 시 이점을 주기도 하나요? 제가 여기서 반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네,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과 더 활발하게 또 따뜻하게 서비스 정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저 같은 지원 부서의 직원들도 다른 직원분들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외향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호텔에 훨씬 잘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외모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고객이나 직원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멘토님.
이렇게 사전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예비 관광인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멘토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실시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멘토님께서는 직접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정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론트나 F&B는 외국어 능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외국어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롯데호텔 본점, 롯데호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손님의 비중이 85%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프론트를 예를 들자면 체크인, 체크아웃 그러한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정산라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의 컴플레인, 응대, 그리고 안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걸 모두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외국어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 특히 시금이나 프런트에서 일을 하신다 하면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시고 단순히 나는 토익 점수를 몇 점 받았다 이것보다는 실제로 외국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호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올라갈까요? 네. 그리고 OA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네. 흔히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입니다. 요즘은 사실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졸업을 하시면 파워포인트, 엑셀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염려는 하지 않는데 특히나 재경 부문, 파이낸스 이런 쪽은 숫자로 얘기를 하고 숫자로 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게 목표라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한 데에 또 좀 자유롭게 이러한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취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회사 입사 시 전공자, 비전공자, 2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전공이 무엇이냐보다 회사에서 어떠한 직무를 경험했는가 그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와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느냐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보다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떠한 것이 목표다 라는 것이 명확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직무든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현직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해주면 호텔업에 대해서는 이제 멘토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부 마치기 전에 저희 라방에 참여하신 예비 관광인 분들 그리고 추후 이 영상을 볼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관광 산업이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롯데호텔도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뵙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해주신 성규 멘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긴 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비 관광인들의 푸른 미래를 응원하며 관광인 6기 1조의 멘토 등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